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휴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지가 벽 쪽 가까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볼일 보실 때 대장균을 손에 묻히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곳이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벽에 달라붙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네, 샤워하고 나면 휴지도 습기를 머금게 되죠. 습기는 뭐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은희 원장입니다. 저는 감염내과를 전공하고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세균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폐혈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폐혈증은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 감염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랍니다. 폐렴, 요로 감염, 복막염, 상처 감염 등 신체 어느 부위든 미생물과 세균에 취해서 감염이 시작될 수 있어요. 화장실 휴지 때문에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건강 문제는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집 화장실을 당장 확인하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는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당장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이 길고 지루한 거 싫어하시니까요. 바로 화장실 휴지 방향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병이 물 내릴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눈으로는 그냥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물이 세차게 돌면서 작은 물방울들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변기에서 튀어오른 그 물방울이 깨끗할 수가 없겠죠?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병이 안에 있던 세균들이 함께 따라 올라오게 되거든요. 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세균들이 말이에요. 이 물방울은 어디까지 갈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무려 1.5mm, 심지어 리층까지도 날아간다고 해요. 그럼 화장실 벽까지는 충분히 닿는 거리죠. 가벼우니까 당연히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물을 내릴 때마다 벽에 세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도 볼일 볼 때마다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시죠? 그때마다 세균들이 벽에 쌓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이런 상황에서 왜 휴지가 문제가 되는지요? 휴지가 벽 쪽 가까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세균들이 휴지에도 달라붙겠죠. 특히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은 습기가 많잖아요. 습기 있는 휴지에 세균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휴지를 사용할 때마다 손에 세균이 묻게 되는 거죠. 손에 묻은 세균이 입이나 코로 들어가면 감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연세에는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 세균에 노출돼도 몸에서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감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을 미리미리 주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에 있는 휴지 거리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휴지를 걸면 벽에 밀착되는 짧은 형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벽에 걸면 휴지가 밀착되는 형태라면 조금 긴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휴지 거리 비싸지 않으니까 이참에 교체를 하세요. 그리고 다 쓴 휴지 교체하실 때 방향도 항상 신경 쓰셔야 해요. 보통은 신경 안 쓰고 손에 잡히는 방향으로 교체하시잖아요. 그런데 휴지가 풀리는 방향을 벽 반대 방향으로 거시는 게 좋아요. 휴지를 쓸 때 길게 늘어지는데 그 부분이 벽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휴지 끝부분이 오염된 벽면에 닿지 않으니까 세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미 병원 감염 관리 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화장실 휴지 교체할 때 휴지 끝부분이 벽에 닿지 않도록 휴지 방향도 꼼꼼히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변기에서 가끔 보이는 분홍색 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는 무심코 지나친 화장실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다른 것들을 좀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이런 분홍색 띠 보신 적 있으시죠? 병이 둘레나 세면대 타일 사이사이에 생기는 그 분홍빛 띠 말이에요. 처음 보시면 이게 뭐지? 하시면서 그냥 때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물이나 세제로 지워버리잖아요. 이게 보통은 청소 후에 화학세제 때문에 생긴 얼룩이나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그냥 때가 아니에요. 이거 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세라티아 마르체첸스라는 세균이 만든 거예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분홍색 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녀석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뭉쳐서 사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바이오필름, 비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균들이 서로 손잡고 뭉쳐서 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분홍색 때 같은 세균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세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요로염, 호흡기 감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바이오필름 상태로 뭉쳐 있으니까 일반적인 세정제로는 잘 안 없어져요. 청소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찌든 때처럼 지워도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면역력이 감소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세균에 노출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 세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들을 종종 봐요. 처음엔 단순한 요로 감염으로 시작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균이 일부 항생제의 내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분홍색 띠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일단 발견하시면 바로바로 제거하시는 게 중요해요. 미루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고 번식을 하니까요. 욕실 만능 청소 세제 락스를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락스를 물에 1구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락스물을 뿌리시고 청소용 솔로 문질러서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락스 사용하실 때는 꼭 문을 열거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소 끝나면 락스 냄새 빠질 때까지 환기는 필수입니다. 그럼 이 세균들은 왜 생길까요? 환기 문제가 가장 큽니다. 화장실은 문을 잘 안 열어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샤워 후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나서는 수증기 때문에 습도가 매우 높으니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풍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24시간 환풍기 틀어도 전기세 많이 안 나오니 계속 틀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2시간 정도 환풍기가 돌고 꺼지는 인버터형 환풍기도 있으니 교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 녀석들도 아까 말씀드린 벽에도 사는 습성이 있어서 휴지와 연관성도 높습니다. 눈에 보이면 꼭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욕실 물건들에도 숨겨진 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사실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욕실 슬리퍼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욕실에서 신으시는 슬리퍼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화장실 슬리퍼는 그냥 다이소나 마트에서 몇천 원짜리 사시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은 싸지만 성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일부 슬리퍼에서 프탈레이트, pH탈레이트라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어요. 이 프탈레이트가 뭐냐면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 소재인데 문제는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발바닥이 전신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특히 발바닥은 흡수가 잘 되는 부위거든요. 매일 맨발로 신으시잖아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흡수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샤워헤드 얘기를 해볼게요. 샤워헤드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죠. 그럼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특히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세균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샤워할 때 나오는 물 증기를 마시잖아요. 그때 이런 세균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필터 교체용 샤워헤드가 있어요. 필터색이 누렇게 변하면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화장실 방향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오래된 집은 하수구 냄새 때문에 방향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인공 향료가 들어간 방향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디아세틸
디아체틸이라는 성분은 팝콘폐라고 불리는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밀폐된 화장실 공간에서 계속 흡입하시면 해로운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방향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야기요. 화학 방향제보다 천연 방향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세제 혼합이에요.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도 뿌리고 세제로 청소도 같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세제 혼합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락스하고 다른 세제를 같이 쓰시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락스와 병이, 세정제 같은 세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염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락스 성분과 병이, 세제 성분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염소 가스는 정말 위험해서 눈, 코, 목 등의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며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폐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대청소를 하시다가 염소 가스에 노출돼서 병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리퍼는 BPA 프리, 프탈레이트 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장실 슬리퍼는 한 번 사면 오래 신게 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시면 투자할 만해요. 샤워헤드는 필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6개월에 한 번씩 식초에 담가서 정기적으로 소독하세요. 방향제는 천연 성분으로 된 것을 사용하시거나 아예 환기로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세제는 절대 혼합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꼭 환기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화장실 휴지 하나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사실 건강이라는 게 거창한 것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일상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영상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휴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분홍색 띠는 없는지, 습기는 잘 빠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거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 경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 화장실 확인해 봤더니 이랬어요. 이런 후기들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이런 건강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